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자, 오늘은 잠실역에 왔습니다. 8호선 타고 잠실역 오니까 정말 3, 4분 걸리네요. 잠실역 주변입니다. 제 지인하고 만나기로 해서 오늘 이렇게 잠실역을 왔는데요. 10번 출구로 나와서 송파구청역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정말 교통혁명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서울 접근성이 다산 신도시를 더욱더 빛나게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이번 주에 다산 신도시 아파트 실거래가랑 부동산 동향 함께 보시죠. 매주 한 주 동안의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흐름에 이어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분석을 한 지 벌써 5년 정도가 되어갑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9월이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드렸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부동산 시장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지표가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국내 경제 또한 비관과 낙관이 공존하는 가운데 88 부동산 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3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가 된 것은 맞으나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주까지 24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은행권에서 대출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상승 구간에서도 반드시 쉬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차트를 보다 보면 일봉보다는 주봉을 또 이제 장기 투자자들이시라면 월봉 차트를 참고를 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텀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설정 기간을 확대해서 보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긴 시간을 대입을 하면 주간 또는 월간 단위의 상승과 하락은 결국은 잔파도이니까요. 상승세가 다소 둔화가 된 이유를 찾자면 여름철 휴가철과 날씨에 따른 계절적인 비수기의 영향과 3월부터 가파르게 올라왔던 그런 시세 흐름에 대한 피로감을 들 수 있습니다. 혹시나 꼭지가 아닐까 하는 심리적 불안감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여기에 대출 규제가 더해지니 잠시 쉬어가는 것도 맞습니다.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서 주담대 한도가 또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고 뭐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가 됐으니까요. 금감원에서 대놓고 은행을 압박합니다. 대출 규제를 하라고 말입니다. 국민은행이 제일 먼저 반응을 했죠. 우리은행과 K뱅크도 국민은행과 비슷한 시기에 1주택자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제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신한은행도 가세를 했는데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도 주담대를 중단했으니까요. 여기에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없애고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역시 제한을 두었습니다. 1회 금융권의 대출 조회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자 풍선 효과로 2 금융권에 차주들이 몰리게 됩니다. 2 금융권 중 인지도와 취급액에서 최상위권인 삼성생명으로 몰리게 됐는데요. 삼성생명마저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담대를 제한하자 한화생명으로 옮겨가고 또 실행 물량은 조기 소진이 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또 실제 현장에서는 며칠 동안 대출 때문에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세대출도 역시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5대 시중은행 중에 하나은행을 제외하고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전부 중단한 상태입니다. 조건부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현재 전세주택에 융자가 있는 경우 전세금을 받아서 말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취급 불가 은행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출 규제에 따른 매매시장의 혼란은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68주 연속 오르는 마당에 대출 규제까지 지금 더해졌으니 물량 부족 현상은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정상 거래가 힘들어 매물 부족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질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의 말은 또 오락가락합니다. 금감원은 대출을 조이라고 압박을 하고 또 금융위는 은행별 자율에 맡긴다고 하니 참 어렵습니다. 이번 주 금감원장과 은행원장들이 가계대출 정책 관련 간담회를 연다고 합니다.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통일된 방향성으로 잘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산신도시는 7월에 비해 8월달 거래량은 좀 줄었으나 KB 시세는 올랐습니다. 8월 10일 8호선 다산역이 개통이 되면서 재료가 이제 소멸이 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파급력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입소문을 덜 탔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편리성이 좀 더 알려지고 있다 보면 더욱더 꾸준히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산 신도시 아파트 시세는 서울 아파트 상승 시기와 맞물려 3월 달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가 들어있거나 또는 층이 낮거나 특별한 조건이 붙지 않는 이상 금매는 거의 다 소진이 되고 현재 다산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 국평 기준으로는 11억 이상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다른 단지도 대부분은 9억 이상의 호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8억 중후반대 물건들도 볼 수는 있으나 대부분은 9억 이상입니다. 자, 한 주간의 실거래가가 올라온 표를 이제 앞으로 보실 건데요. 유승 한리들 센트럴에서 8억 7,700 실거래가가 84 타입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입지 대비해서 아직도 조금은 더 저렴한 느낌이 있습니다. 유승 한리들 센트럴 같은 경우는 입지와 평면 구조의 만족도 면에서 굉장히 우수성과 만족감을 자랑하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가치가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단지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역도 가깝지만 각종 생활시설, 상업시설 또한 굉장히 근접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용하기가 아주 좋은 단지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의미 있는 실거래 소식입니다. 아직 실거래가에 올라오지 않은 물건의 소식인데요. 다산 롯데캐슬의 84A 타입 주 출입구 쪽에 있는 전면동이었고요. 9억 6천에 있는 매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약간의 조정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9억 중반대에 롯데캐슬 거래가 됐다는 게 또 의미 있는 거래이지 싶습니다. 롯데캐슬은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서 더욱더 입지적 장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 단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실거래가에 올라온 단지별로 매매, 전세, 월세 실거래가 표를 보실 텐데요. 이번에 실거래가가 올라온 것 중에 여러 가지의 의미 있는 거래들이 있었지만 특히나 폴라리스, 자이 폴라리스 74 타입 30평에 8억 3천 실거래가가 올라온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거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함께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도 부는 게 제법 가을 같은 날씨가 느껴집니다. 며칠 전에는 현대 아울렛까지 걸어서 슬슬 가서 밥도 먹고요. 또 그 옆에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에 잉크커피라고 엄청 큰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커피도 마셨고요. 또 다른 어떤 날은 이제 추석이 다가오다 보니까 구리 농수산물시장까지 걸어서 한 2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수산물시장 가서 과일도 보고 생선도 좀 사고 또 슬슬 걸어오면서 아울렛도 살짝 들려주고 그리고 집으로 왔는데요. 다산 신도시의 삶은 정말 편리하고 쾌적합니다. 집에서 아울렛까지 걸어서 10분 정도면 가고 또 구리 시장도 한 25분 정도면 걸어서 가니까요. 언덕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차가 없어도 편편한 평지를 얼마든지 도보로 다닐 수 있는 편리한 곳입니다. 또 여기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서울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지하철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도시 다산 신도시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